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금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그래도 하락 쪽으로는 가지 않았네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37포인트 오른 2061.49, 코스닥 지수는 5.51포인트 오른 673.64, 원달러 환율은 1.5원 내린 1121.5원, 유가는 배럴당 45.88달러 이 시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232억, 개인이 2535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기관은 4,960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기관 매수력이 꽤 강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96억 원, 기관이 746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개인은 127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파맵신, 타니비루맷과 키트루다 병용 투여의 호주 이상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7.65% 상승 마감했습니다. HFR, 미국의 버라이즌, AT&T를 포함한 해외 주요 통신 사업자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5G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10.83% 상승 마감했습니다. 명성 TNS, 중국의 주요 2차 전지 생산업체와 삼성 SDI의 분리막 제조 설비를 공급하고 있고 3년간 매출의 기준 연평균 성장률이 92%를 기록했습니다. 13.51% 상승 마감했습니다. 웹젠, 중국의 게임 판호 재개 소식에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기대감으로 13.49%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증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주식 비중 축소에 대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개인들의 경우에는 어디 기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요즘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도 물량과 함께 더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감 때문에 개인들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폭락장 속에서 희망을 보는 월스트리트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있어서 그가 얘기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익명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이름은 밝히질 못하고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각종 경제 지표가 건강하다는 것이 확신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오를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경제 김현석 뉴욕 특파원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2019년은 컨버전스의 해다. 그래서 아마 2018년과는 상당히 다른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미국 경제는 약간 슬로우다운 될 것이지만 기존의 2%대 성장이란 원래 기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유럽은 현재보다 안정화되고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머징 시장은 중국 경제가 부양 정책 효과가 안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세계 성장이 이제 합리적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따라서 채권 쪽보다는 주식, 위험자산이 느껴지는 주식 쪽이 이익이 더 나아질 것 같다. 경기 확장 사이클 후반에 있지만 조금 더 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고 남은 사이클은 한 2년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는 경기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산별로 보면 이머징 마켓이 가장 좋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이클 초중반대에 있고 내년에는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머징 시장의 중심국인 중국 경제가 정책 효과로 충분히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섀도우 뱅킹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일값이 요즘 하락을 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오펙이 미국의 쉐일 생산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유가를 고의적으로 내렸다. 그렇지만 지금 쉐일업자들은 상당히 건강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유가가 40달러에서 50달러 정도에서 버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저유가는 미국의 소비자들, 소비 여력 확대에 좋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중국 경제는 지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었다. 그 원인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을 말하는데 하지만 관세 영향보다는 중국 내부 정책 영향이 더 컸다고 본다. 관세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에는 좋지 않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다. 중국 경제가 슬로우 다운된 것은 2017년에서 2018년 초까지 섀도우 뱅킹을 잡으려는 규제 등 정책 변화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 크레딧 마켓 즉 중소기업들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부도가 급증했고 중국 경기를 끌어내린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본다. 중국 증시의 변동성은 관세 영향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경로, 다시 말해서 서플라이 체인 변화나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 따른 국가안보 이슈 등이 더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은 미국과 중국 양국은 무역 긴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고 이로 인해서 결국 경제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7%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중국은 한국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현재 증시가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기업 실적의 경우에도 여전히 감세 효과가 남아있고 마진율도 상당히 좋다. 이러한 주가 레벨이라면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도 괜찮다고 본다. 기업들의 마진이 성장할 경우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다. 증시는 마진 턴오버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기업이 감원에 들어가면 실업이 발생되고 수요가 감소하고 기업 크레딧 위협이 있게 된다. 그런 식으로 경기가 악화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현상이 전혀 미국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에 발표한 2번의 내년 금리 추가 얘기는 상당히 합리적 결정이라는 생각이다. 2019년에도 미국 증시는 견조하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금년에는 비관적인 얘기만 많이 들어서 그런지 월스트리트의 이 펀드 매니저가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는 것이 반갑게 느껴져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말 앞두고 있죠. 스트레스 주말 시간에는 좀 많이 풀어버리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간 나실 때는 좀 연구도 해보시고요. 뉴지스탁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제신문을 보니까요.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친노동, 반기업 색깔이 강했던 정책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가운 변화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인 셈이죠. 정부 정책이 이렇게 변화하면 내년에 우리 국내 증시도 좀 활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더불어 가져보게 됩니다. 12월 21일 금요일에 뉴지스탁 마감 쇼 뉴스였습니다.